안녕하세요. 뉴빌드 남경엽 대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저번 시간 이어서 전기공사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전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공간에 대한 부분 중에서는 현관, 그리고 거실, 복도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자,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여기다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먼저 보시고 이번 영상을 보셔야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그럼 저번 시간 영상을 다들 보신 걸로 하고 제가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보시죠. 우리가 조명공사 계획을 할 때는요, 거실만큼 중요한 게 바로 주방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공간을 구성할 때 거실과 주방이 그 공간에 대한 면적이 가장 크거든요. 그리고 생활을 가장 많이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명 계획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리고 조명 계획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전기공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전기공사 주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요, 주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방에는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본주방이 있고 아일랜드, 그리고 이렇게 꺾어지는 형태의 보조주방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등기구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요, 요 등이 뭘까요? 여기 등. 이 가로등이라고, 엣지등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가로등이 있는데, 이 가로등은요, 직부등이 될 수도 있고 매입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다운라이트, 여기도 다운라이트를 계획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일랜드에도 등을 계획을 하는데, 이 등 같은 경우는 매입등으로 해도 되고, 그리고 뭐 원형 직부등 해도 되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디자인하고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는지에 따라서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뭐죠? 전기공사, 그러니까 조명을 하기 위한 전기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기공사 중요한 거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왜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매입등 같은 경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자리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위치를 이동하려고 하더라도 힘든 부분이 많아요. 왜? 위치가 조금이라도 이동이 돼야 된다고 하면 그 원형을 메꾸고 다시 옆에다가 별도로 뚫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공정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도배까지 하고 난 뒤에 다시 원형의 다운라이트를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공정별로 쪼개서 작업을 다시 하려고 하면 쉽지 않은 공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치가 잘못됐으면 그걸 메꿔야 되잖아요. 메꿔야 되고 다시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전기 작업하는 사람이 그 구멍을 뚫어요. 물론 목공 하시는 분들이 뚫을 수도 있습니다. 한두 개 정도 그렇게 돼 있죠. 근데 만약에 개수가 많아져요. 그러면은 전기 작업자가 와야 되는데, 앞단에서 전기가 끝나고 나서 뒤에 이제 조명을 설치하러 와야 될 그 중간 시점에 전기 작업자가 또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 비품이 또 발생을 합니다. 구멍을 뚫는데 다시 메꾸고 다시 옆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 도배도 다시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천 정도를 계획을 할 때, 구멍을 타공을 할 때 신중히 생각을 하고 잘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주방에 보면 여기 직부등 있죠. 직부등이 있고, 아일랜드 위쪽에는 이렇게 원형 기둥 직부등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저때 현관에 이 등이 뭐였죠? 지금 보시는 이 등과 같은 등이에요. 원형 기둥 형태의 직부등을 사용했는데요. 여기도 같이, 여기 뭐냐면 디자인에 대한 통일성, 디자인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통일성을 좀 주기 위해서 이런 어떤 디자인적 요소를 쓰기도 하는데요. 그 다음 다운라이트가 두 개 들어간 형태로 계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두 가지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있는 요 직부등 있죠. 요 직부등 같은 경우는요, 위치를 어디다 설정해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가 하부장의 끝라인인데요. 이 끝라인의 센터 쪽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부장의 깊이가 700이라고 하면 그 700의 센터 라인에 이렇게 등기구를 설치를 하는 게 좋다. 이게 왜 그럴까요? 자, 여기에 전기 쿡탑이 있잖아요. 그럼 요리를 해야 되는데, 이 등이 매입이 됐던 직부등이 됐던 이 등이 만약에 뒤로 가 있으면 앞쪽으로 봤을 때 그림자가 져요. 그리고 이게 너무 앞쪽으로 가게 되면 밝기 부분에서 이 뒤쪽 부분이 조금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부분을 진행할 때는 어떻게 한다? 하부장의 센터 라인에 등기구가 설치되도록 한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지금 보면 요 표시가 살짝 돼 있긴 한데요. 주방에 펜던트를 설치할 때는요, 필히 식탁을 설치를 하고 펜던트를 집어넣기를 추천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우리가 주방에
펜던트만 먼저 덜렁 설치를 해버리면 식탁하고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난 뒤에 가구 같은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명 공사를 할 때 미리 거기다 구멍을 뚫어가 선을 빼버리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식탁의 정 위치에 펜던트가 설치가 안 되게 되면 되게 못생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직영으로 하던 업체와 일을 진행하던 펜던트는 주방 식탁 등은 어떻게 하냐면 선만 그쪽에다가 근처에 빼놔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그리고 가구가 들어올 때 가구까지 세팅을 해놓고 설치하는 게 좋다. 자, 그럼 이제 안방을 이어서 보도록 하죠. 안방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뭐가 있죠? 예,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붙박이장이 있고 여기 중간에 등을 하나 설치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목공하고 이게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한 개 공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안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단천정을 구성해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연출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요 센터에 이렇게 직부등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보통 이제 안방이 연결되는 게 뭐다? 화장대와 드레스룸이 같이 연결되죠. 파우더룸이 같이 연결되는데, 자, 요 공간, 요 사이, 여기가 화장대 쪽이고, 여기가 드레스룸 쪽이라면, 요 사이에 센터에 등이 들어가는 게 이쁩니다. 자, 이렇게 등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 보시면 사진이 약간 좌측으로 쏠렸잖아요. 사진이 쏠린 게 아니고, 공사 자체를 약간 잘못 시공을 했었던 사례입니다. 이게 사실 이 센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별로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 센터 라인에서 한 3cm 정도 좌측으로 쏠렸어요. 그래도 보기 어떻습니까? 상당히 좌측으로 많이 쏠려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필히 이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작업할 때부터, 전기 작업할 때부터 그 라인의 센터에 맞춰서 타공을 하거나 아니면 선을 빼놔야만 이쁘게 등기구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필히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침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침실. 어떻게 보면 침실 그냥 등 달면 되지 뭐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체크를 해야 될 게 많아요. 자, 먼저 요걸 한번 볼게요. 만약에요, 기존에 있던 요 침실에서 요게 만약 확장이 된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부분이 이렇게 확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전기 배관 배선 작업을 어느 위치에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확장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센터를 잡아놓고 거기에다가 뭐가 직부등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사이즈가 3m가 넘는 공간에서 확장이 되면, 여기가 거의 방 길이가 거의 뭐 4.5m가 되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 직부등 하나만 가지고는 조금 조도가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다운라이트를 추가적으로 한 개씩 더 해주는 게 좋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 확장되는 경우 말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자, 이쪽 방에는 붙박이장이 없잖아요. 붙박이장이 만약에 생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전기공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됐을 때는 전기공사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 면에 센터 부분에 직부등을 설치를 해야 된다. 자, 이 내용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인테리어 할 때 붙박이장을 계획한다고 하면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반적으로 전기작업자들이 전기를 그렇게 작업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붙박이장을 안 하고 나는 그 별도로 그냥 사서 집어넣을래 하는 경우,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붙박이장이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구를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필요 업체가 협의를 해서 내가 붙박이장 별도로 넣을 거니까 여기에 맞게끔 등기구 작업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서 뺀 나머지 부분에서 센터 자리 잡아서 직부등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다가 전기 배관 배선 작업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붙박이장이 있는데 그냥 여기 덩그러니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딱 봤을 때는 뭐냐면 어떻게 된다? 막 이렇게 등이 붙박이장이 있는 대로 이렇게 쏠려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욕실 같은 경우에도요, 계획을 잘 해야 됩니다. 등기구 계획을 잘 해서 전기 작업을 잘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욕실 보여지는 이미지인데요. 여기는 뭐냐면 여기 등이 4개를 집어넣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욕실 같은 경우에는요, 짧은 쪽이 1.5, 긴 쪽이 한 2m 정도 되는 게 일반적인데, 평형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욕실 자체도 같이 커지거든요. 그럴 때는 등도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기 욕실 같은 경우는 욕실 사이즈가 커요. 2.5에 한 2.6 정도 되는 큰 공간이었기 때문에 등기구도 어떻게 된다? 보통 4개 정도로 계획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요렇게 공용욕실,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좀 전에 설명했던 게 부부욕실이고 공용욕실을 보면 공용욕실에 우리가 샤워부스 설치하는 경우 많잖아요. 이때도 우리가 배관 배선 작업할 때 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런 거죠, 요런 거.
샤워부스가 들어가는 위치 있죠.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샤워부스는 일반적으로 해바라기 샤워기를 많이 쓰잖아요. 이 해바라기 샤워기 이 헤드가 선을 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비켜서 계획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이렇게 해바라기 샤워 헤드 부분이 이렇게 등기구와 간섭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생기면 당연히 안 되겠죠. 빛이 이렇게 막혀있기 때문에 제대로 밝기도 안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요 앞쪽으로 좀 빼서 계획을 한다든지, 여기와 등과 비켜서 양쪽으로 등을 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어서 배관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욕실 천정 같은 경우에 ABS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 ABS 작업할 때는 ABS 설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등기구도 같이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 쪽에서 선만 빼놓으면 설치할 때 이 위치로 옮겨서 진행을 할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필히 좀 신경을 써서 진행하면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나머지 공간들, 발코니 공간들이겠죠. 발코니 공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략 그냥 직부등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직부등에 센터를 넣으면 되는데, 여기에서도 발코니 보면 발코니 장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발코니 장이 있고 여기도 발코니 장이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된다? 우리 아까 침실과 똑같이 발코니 장을 뺀 나머지 센터에다가 등기구를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2회에 거쳐서 전기공사 관련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이것 말고도 내용이 너무나 많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전기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등에 대한 위치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 필히 제대로 조금 습득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훨씬 더 이쁘고 가성비 좋고 예쁜 인테리어를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번 영상 어떻습니까? 이번 영상도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제발.